감사합니다. 한 15분간 PCI, Unprotected Left Main Disease, PCI를 해야 될 것이 말아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해왔죠. 본래 이제 최근에 뭐 오래됐습니다. 노블하고 엑셀이 Dedicated Left Main RCT입니다. PCI와 캐비지를 비교했는데 MACC를 보면은 노블은 캐비지에 비해서 PCI가 리커런스가 많아요. 엑셀은 초반에 PCI가 적어요. 나중에는 캐치업 당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롱텀하게는 아무래도 캐비지가 리커런스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immediate after procedure surgery 이후에는 PCI가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confusing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스타디마다 헤테로지니티가 있죠. patient, physician, center, 그다음 그 시절의 테크닉 등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전부 다 PCR을 해야 된다, 캐비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디지즈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메디케이션 등등이 컨파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ft main lesion anatomy나 severity of coexisting lesion, one versus two stenting, antiplatelet agent 등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각자 페이션트 레벨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left main에 저희들이 뭐 PCI를 많이 하죠. left main anatomy에 따라서 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shift lesion, simplist고 why not PCI? ostial lesion, not complex, but we can do PCI. bifurcation lesion은 조금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죠. We can do PCI, but there are definite several caveats. 한계가 있습니다. 단수 조항이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자, one versus two stent 테크닉을 할 것인지라는 이슈도 있고 two stent 테크닉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이드 브랜치가 굉장히 크고 large mass myocardium supply 할 때는 사이드 브랜치도 해줘야 된다는데 이때 이제 엔티플레이트 테라피라든지 테크닉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one versus two stent 테크닉, 엑셀하고 노블에서 PCI vs 캐비지 비교 말고 포스트록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PCI 파트에서 one versus two stenting 테크닉을 비교를 했는데 엑셀에서는 death, infarction, stroke의 3년 결과를 보면 one stent 이후에 확실하게 재발이 적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early phase에 벌어지고 late phase에는 약간만 벌어진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파인딩이 있는데 노브는 또 전혀 다릅니다. 메이스 보면은 처음에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좀 벌어지죠. 역시 원 스텐트 이후에 리커런스가 적다라고 해서 물론 원 스텐트 할 정도면 바이오피케이션 리전이 심플러 하겠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더라도 하여튼 오버롤 원 스텐트를 해놓는 게 편하다라는 게 서양의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어떤가? 저희들이 Contemporary DES 가지고 Left Main Bifurcation PCI의 3년간 팔로우업한 코호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드 코호트는 Grand DS Registry입니다. 18,000 리전, 13,000명을 3년간 Complete Follow-up을 했습니다. 이런 Contemporary 스탠트를 넣었죠. 여기에 13,000명 중에서 한 5,300명이 Bifurcation PCI였고 그 중에 700명이 Left Main Bifurcation PCI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3-year target lesion failure가 one stenting 그룹은 11%, two stenting 그룹은 20%로 역시 one stenting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죠. 대부분은 TLR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all death나 cardiac death도 two stent 그룹이 좀 많고요. 하지만 mainly는 TLR이 너무 많기 때문에 two stent 하고 나서 재발이 많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넣으면서 대한민국의 Left Main Bifurcation PCI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Bifurcation 코호트에서 Left Main Bifurcation 차지한 비율이 한 40%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One Stent Simple Crossover가 40% 정도였고 나머지 한 25%, 30% 정도가 One Stent with Final Kissing Balloon, Two Stent였습니다. 저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원 스탠트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 다음에 원 스탠트 파이널 키싱 블룬과 투 스탠트는 한 15% 정도 해서 70대 15대 15로
스탠트로 대강 갈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 스탠트 이후에 타겟 베슬 페일리어는 저조하게 쭉 잘 유지가 됐죠. 투 스탠트 이후는 옛날에 불량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PCI의 테크닉 발전하고 스탠트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투 스탠트를 할지라도 TVF가 상당히 낮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current status다. 자, 그래서 투 스탠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드 브랜치가 중요하면 투 스탠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때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이슈입니다. 엔티페이드 레짐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테크닉을 뭘 쓸 건지입니다. 다시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DAPT의 듀레이션에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원 스탠트, 투 스탠트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것은 DAPT를 짧게 썼을 때 벌어진다는 거죠. DAPT를 계속 쓰면은 상당히 차이가 줄어듭니다. 뭐냐면 원이어로 랜드마크 해보면 이게 SAPT죠. 싱글 에이전트 썼을 때 투 스탠트에서 재발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 스탠트 바이피케이션에 금속이 투 베슬에 다 들어가 있다, 쓰리 베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록시말, 디스탈 2. 그런 경우는 역시 모노테라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 스탠트 테크닉을 한다 하면은 롱 DAPT를 항상 고려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independent analysis에서 independent predictor analysis인데 target lesion failure. 원 스탠트 그룹은 platelet 레짐이 없어요. 투 스탠트 그룹에서는 물론 폴리바스큘라, 그다음 ISR, LV 디스펑션 등등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피지션이 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DAPT 듀레이션이 짧으면 짧을수록 뭔가 재발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투 스탠트, 롱 DAPT를 항상 연관에 시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크닉은 뭔가라는데 이 코비스 3 레지스트리에서 투 스탠트 테크닉으로 치료한 바이피케이션 코호트를 중점 분석을 해봤어요. 코비스 3가 한 2,6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투 스탠트를 한 그룹이 17%, 454명쯤 됩니다. 아까 10 years Korea trend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17%가 투 스탠트입니다. 17%가 원 스탠트 플러스 파이널 키싱 블루딩이고 나머지 한 70%가 원 스탠트 심플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재 current practice가 이렇게 나온다. 그 중에서 4분의 1이 main vessel first, 4분의 3이 side vessel first입니다. 어프로치를. 테크닉은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러쉬, 미니 크러쉬, 마이크로 크러쉬 등등 과반이고요. 히스텐팅이 30%쯤 되고 큘롯, 히싱 V가 각각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저는 여기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다음 큘롯이 상당히 적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엔지오그래피 프로파일을 보면은 왜 프로비저널, 그러니까 메인 베슬 퍼스트 또는 사이드 브랜치 퍼스트를 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랜치가 좁으면은 사이드 브랜치를 먼저 합니다. 시스테믹 어프로치고요. 메인 베슬의 리전이 험하면은 메인 베슬 퍼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우리 피지션들의 일종의 뭐랄까요, 상식적인 비헤이비어입니다. 자, 테크닉은 4가지가 있는데 역시 크러쉬를 하는 이유는 사이드 브랜치가 험하기 때문에 크러쉬를 합니다. 사이드 브랜치 여유가 있으면 큘롯을 많이 하더라. 그 정도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 5년 동안에 클리니컬 아웃컴을 모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투 스탠트 테크닉을 해도 5년 동안의 스탠트 롬보시스가 1.3%다. 그죠? 메인 베슬 퍼스트가 0.9고 사이드 브랜치 퍼스트가 1.7 정도 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이벤트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타겟 리전 페일리어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레프트 메인이고 일부분이 non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인데 투 스탠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5년 동안 팔로우 했는데 한 10% 정도 리커런트가 생긴다. 스탠트 롬보시스는 한 1, 2% 생긴다라고 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투 스탠트를 한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강력한 DAPT를 오래오래 쓰면은 환자가 톨러블 해야 되겠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자, 이벤트 커브를 보면은 쭉 가다가 한 2년 이후에는 거의 스테이셔너리해집니다. 스테빌라이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한 2.5년 정도까지 DAPT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이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스테믹, 프로비저널 관계없이 대강 한 5년 동안에 한 10%의 people이 리커런스를 겪는다. 어디가 리커하느냐? 프로비저널이건 시스테믹이건 사이드 브랜치에서 과반 리커합니다. 둘 다 한 10% 정도 리커하는데 과반이 사이드 브랜치에 간된다. 나머지는 메인 베슬의 프록시멀 디스탈에 비슷하게 분포한다. 다음, for different technique는 어떠냐?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테크닉마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T-스탠팅이나 크러쉬는 100명, 200명 되는데 키싱 큘로트는 3,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렌드는 크러쉬에 비해서 T가 조금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for different technique에서 recurrent 포인트가 조금 재미있어요. 크러쉬하고 T는 불평등 테크닉입니다. 메인 베슬에 비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불평등하게 트리트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크러쉬건 T건 사이드 브랜치에 주로 리커런스가 과반 몰린다는 거죠. 근데 큘롯하고 키싱 V는 양쪽 베슬에 평등하게 트리트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재발이 똑같이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버롤 재발률이 거의 10%에 비슷하다는 거. 7.4, 10.4, 9.7, 9.8. 5년 동안에 10% 리커런스니까 상당히 양호한 거죠. 인디펜던트 프리딕터가 뭐냐? 토탈 450명 토탈 파퓰레이션 해보니까 의미 있는 것이 레프트 메인이 많았고 non 레프트 메인이 적었어요. 레프트 메인 보면은 우리들이 항상 손을 대는 거죠. 서클가 크기도 하거니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대신 non 레프트 메인보다는 확실히 뭔가 손을 많이 댄다. 그럼 DAPT 듀레이션이 1개월 증가시킬수록 0.98 정도 약간 리스크가 줄어든다. 의미 있다는 거죠. 이게 토탈 파퓰레이션이고 다음에 이런 시퀀스라는 테크닉으로 매칭해서 분석해봐도 역시 DAPT duration이 중요한 independent predictor for target lesion failure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DAPT duration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450명 중에서 한 45명이 리커런트가 생겼고 나머지 400명이 리커런트 프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DAPT duration을 플로팅 해봤더니 파란색 리커 한 46명의 DAPT 패턴은 왼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고 메디안 밸류가 3.7년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짧게 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빨간색 페이턴트 리커런스 프리의 디스트리뷰션은 오른쪽으로 롱글 DAPT로 스큐 데비에이션 되어 있고 메디안 밸류가 4년이고 인터섹션 포인트가 한 2.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2.5년을 가지고 한번 세그리게이션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년 미만을 쓰는 그룹과 2.5년 이상을 쓰는 그룹에 보면은 상당히 5년 동안 이벤트 레이트가 차이가 납니다. 7.6에 18.8, 2.5배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2.5년 이상 쓰자 라는 심플리파이 하는 모식도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심정적으로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물론 patient by patient variability는 상당히 클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내 다른 병원에서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2명의 left main cohort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역시 long DAPT 12개월 이상, short DAPT 12개월 미만 비교해 보면 long DAPT가 메이스 레이트가 적다라는 것이고 그 리스크가 쭉 떨어지는데 DAPT가 오래 쓸수록 쭉 떨어지는데 한 2.5년 전부터는 대강 플레이토에 이른다라고 해서 초반에 계속 쓰시면은 그 리스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2.5년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그래서 하여튼 consistent with Covestry analysis 2.5년 적어도 한 2.5년 정도까지 쓸 때까지는 리커런스가 쭉쭉쭉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케이스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니셜이 이렇고요. 아주 크리티컬한데 재미있는 케이스는 이번 LAD하고 뭐 듀얼 LAD처럼 big early 다이고널이 있고 조그만 서크가 있는데 서크는 RCA 테리토리가 다 커버를 합니다. 보면은 RCA가 거의 서클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고 저 트라이피케이션, 바이피케이션으로 그냥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라이피케이션 하니까 확실하게 리커런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트 스트라트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 크로스오버 또는 원 스탠트 with 파이널 키싱 블룬 저 스탠트 식으로 스트라트가 망가지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넣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면 심플 크로스오버가 파이널 키싱 블룸보다는 스트라트를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트라이피케이션은 그냥 서클, 스몰 서클에 RCA가 다 커버하니까 아예 그냥 듀얼 LAD만 포커스 해가지고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됐고 큐로 됐죠. 투 베슬이 똑같이 이퀄하고 앵글이 어큐트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큐로 탑니다. 저는 어느 특정 테크닉을 고집하지 않고 항상 투 베슬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앵귤레이션 가지고 항상 테크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1년 반, 1년 13개월의 팔로우 해보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imple bifurcation 리전에 잘 넣게 되면 요즘의 스텐트는 워낙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런 환자들을 옛날에는 다 수술 보냈는데 지금도 엑셀 노블 데이터를 원용하면은 왜 자꾸 PCI를 하느냐, 캐비지를 보내야지 라는 어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의 시스테믹 디지즈 여부, 뭐 DM이 있느냐, CKD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CTO가 됐죠. CTO 브레이칭 콜레터럴 되고 있는데 뭐 이 CTO 이것도 보면은 그냥 안티그레이드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프록시마 스탬프도 있고 디스탈 베슬이 사이즈가 충분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멀티 채널 카테터를 동원해 가지고 퍼스트 와이어를 잘 내비게이션 해보고 절대 디스탈 스탬프 밑으로 막 헤집지 말고 디스탈 스탬프에 빗나갔다 그럼 그때 바로 버디 와이어를 넣어 가지고 퍼스트 와이어에 데비에이션 된 걸 잘 분석해 가지고 correction 해가면 second wire 하면 다 되죠. 그래서 제 주니어도 시키면은 그냥 와이어를 넣고 그냥 코스에 캐러벨을 백업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게 너희들이 한 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 쉽게 보여도 반드시 버디 와이어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멀티 채널 컨택터를 먼저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만은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주니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하여튼 레프트 바이피케이션 리전이죠. 서크에도 리전이 있고 깁니다. 그래서 서크에 스탠트를 하고 오늘 앵글이 직각 비슷하게 돼서 T 스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베슬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뚫어가지고 CT에 뚫어가지고 레프트 메인 투 미드 LAD, 프록시마 LAD에 스탠팅을 하고 대강 오스 어느 정도 커버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스탠팅 하면서 블렌 인플레이션 된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이를 쌓아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키싱 블룬, 리와이링해서 파이널 키싱 블룬 하고요. 파이널 엔지오는 뭐 이렇게 됐죠. 뭐 T 스탠팅입니다. T 스탠팅인데
각도가 상당히 와이드 앵글이라서 아까는 narrow 앵글이고 투 베슬의 사이즈가 아주 이퀴벌런트하고 이게 와이드 앵글이고 투 베슬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또는 LAD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비슷한 게 했는데 보면은 CTO 뚫고 나서 저는 엔진을 많이 씁니다. 엔진을 막 주고도 이것밖에 안 돼요. mid to distal LAD의 사이즈가 그죠? 그런데 1년 후는 상당히 커진다는 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보면은 요 T스텐트가 괜찮고요. 베슬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러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발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옛날 같으면 다 캐비지 해야 되는데 노블 엑셀 트라이얼 보면은 롱텀하게는 캐비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mid텀에 에피커시가 좋고 하니까 항상 PCI의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타병원에서 RC, LCX 했는데 LAD를 못했어요. LAD가 굉장히 터프해가지고 요거는 레프트맨 바이피케이션 PCI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되도록이면 서크오스가 괜찮으면 절대 서크오스까지 스텐트 스트라트를 올리지 말자라는 걸 제 경험에서 항상 여러분께 가르쳐 쉐어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바이피케이션에 그 금속이 두 가닥 다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레올로지가 확 나빠지면서 꼭 서크오스에 리스트가 옵니다. 우리가 거기를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차이지 리스트는 항상 와요. 증세가 없으면 안 건드리고 증세가 있고 심하면 건드리고 하는데 항상 일정 부분 리스트에는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 CTO like한데 조심해서 넘겨야 되죠. 무작정 넘기면 당연히 서브인템 파고들면서 결국 일을 망치고 맙니다. 인내와 끈기, 소심함을 가지고 조심조심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는 트루 바이피케이션 아닙니다. 그런데 서크오스를 안 건드림을 해가지고 midterm 리절트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꼬불꼬불 넘겨놓고 뭐 로타블렛이 할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블론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블론이 잘 늘어나고. 그래서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먼저 넣고 그 위에 또 넣고 그 다음 보니까 이건 됐는데 서크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옷을 안 건드리고 옷을 딱 스페어하고 그쪽만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프트 메인 투 LAD에 치료를 했습니다. 서크하고 나서 레프트 메인 투 LAD에 그래서 나티 스탠팅, 그러니까 서크오스가 스페어돼 있고 그것 때문에 바이피케이션의 프로블럼이 이건 심플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레프트맨 바이피케이션 부위가 경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엔지요. 그래서 다른 병에서 타이카를 많이 쓰는데 저는 타이카를 싫어하니까 아스피린 클로피도 실로스타조를 쓰고 1년 있다가 봤는데 미디어를 재사용할 수 없음. 되네요.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심플 크로스오버가 됐으니까, 그죠? 여기 막 했더니 뭐랄까 마이크로 애니즘 같은 게 막 생기네요, 그죠? 그 CTO 같은 걸 막 뚫어가지고 넓혀놨더니 디스탈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뭐 midterm 리절트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캐비지를 잘 안 보내고 PCI를 하는 그런 뭐랄까 중독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사람, 너무 어린 사람, 그 다음에 underlying disease가 너무 많거나 한 경우는 캐비지를 보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ummary하면 left main disease의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는 캐비지냐 PCI냐를 먼저 고려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ft main lesion anatomy, body냐, osteom이냐, bifurcation이냐.
바이피케이션이라면은 심플하게 그냥 안 그러면 화끈하게 투 스텐트를 할 거냐 이런 걸 보고서 결정해야 되고 투 스텐트 할 거면은 prolonged DAPT라든지 테크닉은 저는 바이피케이션 아나토미, vessel size, angle, lesion morphology 등등을 고려해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만 계속 고집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